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네 시장이 미국 시장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장중에 선물이 이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1.7%까지 빠졌다가 뭐 본장에서는 그걸 다 회복하고 플러스까지 돌려세웠던 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국내 시장이 그로 인한 갭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어제는 정강후약으로 마감이 되고 오늘은 사실 뭐 시가부터 조금 끄집어 올려주는 건 좋았으나 약간은 조금 오늘도 부족한 느낌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철저하게 쏠리는 종목에 뭐 집중된 수급이 들어가면서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에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어찌 보면은 뭐 방산과 조선 그리고 최근에 뭐 시장에 뭐 히어로 종목이죠. 날마다 거래대금이 1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오늘도 거래대금 1조 3천억을 터뜨리면서 엄청난 시장의 수급을 쓸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금 시장 자체가 현재 굉장히 쏠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시장만 놓고 보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피라미딩 성격으로 5일선을 타건 3일선을 타건 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난이도가 분명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에 뭐 회원님들한테도 뭐 사 들어가는 거는 선침에 단에서 얼마 전부터죠. 지난주부터는 이제 자율주행 SOS랩과 우주항공 쪽을 매수를 추천을 좀 드려놓고 뭐 전력인프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원전은 좀 눌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게 원전 종목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세신중공업을 매일같이 좀 떨어지면 계속 잡으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 전에 다 팔아버렸더니 약간 상한가에 들어가니 포모가 좀 오는 모습이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시장에 아직 돌아가지 않은 쪽에서 사실 스윙의 기회를 잡아야 되고 거래가 터지는 쪽에서는 단타 매매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래가 활발하게 터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종목을 투자의 관점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 변동성 때문에 투자로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요. 사야 될 종목군들은 있습니다. 천천히 잡아 들어갈 종목군들 있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 제약바이오 쪽도 바닥권에서 턴을 시킬 종목군들이 꽤 서서히 나오고 있다. 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하나 정도 살 생각이고, 자율주행도 원래 6월 초에 나와야 될 것이 6월 말로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앞으로 2주 내에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두 번째 우리나라의 대선이 있죠. 대선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분명히 갈릴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약간 힘을 빼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의 AI 투자 확대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돈이 엄청나게 쏠렸습니다. 한국 시장은 한국만의 K조선, 방산 으로 쏠리고 있고 성장 섹터는 순환하는 모습이니 사실상 성장 섹터 안에서 선침해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성장 섹터 2차전지가 지금 성장하나요? 전혀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성장하나요? 전혀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영업이익이라든지 시장이 커져가는 부분에 대한 성장이 명확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될 때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성장 섹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양시장 다 뭐 상승 종목 수는 많은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되었는데 여전히 쏠림이 심하고 또한 많이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가는 피라미딩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점 아침에 시가 베팅으로 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좀 먹기가 까다로운 시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용기를 내서 그냥 막 무지성으로 따라붙지 않은 이상 좀 어려운 것 같고 눌림은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세가 연속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양 시장 다 오늘은 뭐 견조한 상승이 나왔고 뭐 지수는 대신 아침에 올라왔다가 좀 밀리면서 끝이 났는데 이 밀림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좀 밀리면서 지수가 사폭 밀렸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미증시 전일 간신히 혼조세 마감되었는데 지수 위치를 보면 사실 언제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인데, 다른 면으로 보면 시장이 세다, 엄청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다라고 뭐 정해놓고 보기는 좀 그렇다 생각이 들고요. 국장의 경우는 그냥 반도체 2차전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 장세기 때문에 다 같은 제약바이오는 아니고요. 지지부진한 쪽은 일단은 보지 마시고, 컨빅션 변화가 있을 때 뭔가 변화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원전, 조선, 방산, 엔터, 뷰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뭐 달리 뭐 말을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좋습니다. 이들 종목 안에서 시장이 분명히 조정은 언젠가 오겠죠. 조정 없이 지금 미국이 18거래일 연속 상승이나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지금 엄청난 상승 랠리가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조정이 가만히 있다가 한 방에 몰아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뭘 봐야 되냐? 이 안에서 봐라. 이 안에서 봐라. 조정은 예상치 못한 쪽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 지금 피라미딩으로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올려치기 때문에 이 상승은 상당히 즐겨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지수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긴장하고 봐야 되겠다 정도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같이 매매를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수가 높다라고 해서 그냥 먼 산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수가 높지만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야지 하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매매를 할 때 떨어지는 쪽에서 지수가 강하고 하니까 기맞추기 할 것이다 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수가 막상 조정에 들어오면 그 종목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릴 거예요.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눌림목으로 찍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승 추세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지수에 대해서 너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은 매매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수로 시장을 접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의 AI 이벤트는 사실상 전부 다 우리나라 에너지로 쏠리는 분위기죠. 그 중심은 원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9거래일 동안 무려 2200억 정도, 500만 주, 600만 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고 좀 봐요. 쇼커버링이든지 아니면 추세 추정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야 되겠다라는 뭔가 있어서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6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2200억을 베팅을 했는데요. 이런 물량이 멈췄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4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들어가면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세고 매일같이 거래대금이 조 단위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쉽게 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쉽게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매일같이 거래대금이 이때 뭐 7천억, 이때 7천억, 이때 9천억, 그리고 1조 2천억, 1조 1천억, 오늘은 1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월봉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항권이 저는 38,200원 정도를 사실상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찍어놨는데, 월봉에서 그 저항 넘어가고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주봉에서 저항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사실 이 과거의 이 차트가 사실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때와 이때의 거래량과 워낙에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뭐 주가 발행하고 분할하고 해가지고 이때와 지금의 주가의 그거는 다르죠. 대신 이때 시가총액이 두산이 14조였습니다. 14조. 이때 시가총액이 14조였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때랑 지금하고 차이죠. 지금의 시가총액은 뭐 여러 가지 지분도 있고 하지만 25조. 그 당시 두산중공업 전체의 코스피 순위가 13위, 오늘부로 두산이 13위.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 신고가나 지금의 신고가나 제야 볼 때는 똑같다. 두산의 이때의 신고가의 흐름이나 지금이나 코스피의 13위 차지하는 거랑 시가총액이
더블 넘어가는 거라 뭐 도찐 개찐인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조금 주의하고 좀 보는 게 어떨까. 더 올라가더라도 조정은 필연적일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특히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물량이 좀 나오는지 이것만 저는 조금 확인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 다음에 뭐 삼성물산까지 이런 중장대에 있는 큰 사이즈의 종목군들만 올라갔을 뿐 나머지 뭐 그러니까 SMR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상 올라가지 못했어요. BHI까지도. 그 말은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100% 원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한 가스터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높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데이터 센터 향으로 지금 주가를 끄집어 올리는 게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산은 두 가지 모멘텀이 붙어버렸다. SMR 플러스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CR 가스터빈 맞나? 아무튼 거기까지 붙어버렸다. 굉장히 세다. 그 의미에서 관점으로 봐야 되고, 조정시는 계속 봐야 되겠죠. 조정 보면 지금 11선하고 이격이 벌어지고 5일선하고도 지금 이격이 벌어졌어요. 3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급등주고요. 어제는 5일선 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5일선과 이격이 벌어져서 이 5일선하고의 이격 축소 과정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구간들 혹은 뭐 이평선 첫 자리라든지 이런 거 체크해서 좀 봐야 되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죠. 2음봉 이평선 첫 자리 귤적 반등 올라갔을 때 이 윗골에서 저항받으면 뭐 쌍봉 하락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조정시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머스크 오늘 트윗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년 말경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전력 부족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어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도 호재고, 데이터 센터 향 이 전력 부족 이슈, 그러면은 전력 인프라도 호재가 되는 거고요. 태양광도 호재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이제 뭐 머스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조금 새로웠죠. 과거에 트럼프 골든돔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도 224조에 달하는 골든돔 연내, 그러니까 자기 임기 중에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방산하고 그 다음에 우정 쪽 다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또 나왔기도 하고요. 리포트에서 이제 현대로템을 미래에셋에서 탑픽으로 뽑아 나와서 미래에셋 영향력이 좀 있었고, 우주항공을 좀 먼저 보면 세트레가이가 일단 그 전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요. 지금은 세트레가이가 조금 탑픽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아이의 대주주가 되어 있고, 이 동네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기도 한데요. 뭐 거래량이 그동안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 눈에 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오늘의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을 봤을 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라는 타이틀에 이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주 항공의 이슈가 좀 더 커지면 이 앞에 단을 넘겨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정을 받으면 5만원 이하권에 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담아서 가자 스트라이를 말씀드리고요. 캔과 에어로 스페이스를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서 어제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 전부터 해서 일단은 여기가 이제 딱 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매도를 좀 하고 나머지 물량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킹파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대장은 아무래도 세트랙 아이 하나 쪽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AP위성이 이제 아침에 가장 상승률이 강하죠. 이 이슈에서 특히 프리장에서 아침에 제일 먼저 올라간 종목이 항상 대장주가 됩니다. 이런 대장주는 뭐 의미 있는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면 돌파로 접근해서 매매하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런 매매로 아침에 대응을 해서 뭐 사실상 우주항공 쪽 매매를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양자 암호도 지금 시장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자 암호로는 저는 YCTK를 탑픽으로 본다라고 회원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 계속 추천은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먹었고 여기서 이거는 먹은 거고,
이렇게 또 올라갈 줄은 상상을 못했죠. 16,000원 구간에서 15,000원 구간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뭐 매매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졌는데요. 추후에도 양자의 대장은 네, ICTK가 된다. 조정받으면 ICTK 이 종목 하나만 봐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은 사실상 뭐 지금은 종목군들을 좀 보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오고 또 특히 D램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등등의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특별하게 네, 종목군들이 힘을 받지를 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조선 섹터 굉장히 강했는데요. 조선의 리포트가 오늘 좀 몇 개가 나왔었는데 그로 인해서 상승했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추세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저는 탑픽으로 최근에 꼽아서 좀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계속 드려놨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량을 엊그저께 좀 더 추가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 아침에 9,900원을 돌파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걸 돌파를 안 타버리니까 그 이후에 좀 매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서 평단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싸게 팔아버려 가지고 계좌는 2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너무 싸게 팔아버려 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 2개는 오늘 다 날렸고 추후에 이제 조선주 쪽은 저는 이 종목을 들어갔던 이유는 탱커인데 HD 현대미포가 탱커선을 많이 출하를 합니다. 올해부터 수출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수출 단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고마진 물량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올해부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진중공업도 이 분야의 1위이고 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시작일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그 타 종목 대비해서 엄청난 고마진을 좀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IBK 리포트에서 뭐 고마진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다. 이거는 사실 저는 퀘스천을 좀 달고 싶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달고 싶고 대신 나중에 조정을 보이면 그때는 좀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요. 본행제하는 기업이 7천억이면 본행제가 더 좋은 거고요. 당연히 본행제가 돈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상대 비교를 했을 때 더 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행제하고 엔진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몇 안 되는 플레이어가 있는 게 엔진이죠. 그러면 엔진을 봐야죠. 그래서 이러한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엔진, 본행제 그리고 뭐 피팅이 될 수도 있고 성황벨트처럼 그 다음에가 사실은 탱커 쪽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밸류체인이라고 저는 세진중공업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밸류체인까지 조선의 기자재가 다 올라버렸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조정이 올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 볼 것 같습니다. 접근을요. 자, 우정도 받고 뭐 AP성도 받고 자, 오늘 이런저런 종목군들이 참 많이 튀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시장에 계속 신규주 안에서만 돈은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죠. 뭐 어처구니 없다라고 좀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신규 상장 종목으로만 돈이 쏠리게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내일은 자,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 상장에 돈이 더 많이 쏠렸는데요. 내일은 또 종목이 달바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죠. 그러면 어제 바이오 비주 신규 상장에 돈이 쏠리고 나머지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올랐던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내일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이나 자율주행이나 드론 쪽은요 다 성장 산업인데 그 중에서 자율주행은 이제 6월달 원래 초에 일론 머스크의 풀 FSD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로보택시가 이게 밀려가지고 6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SOS랩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 투자 경고에 들어가면서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11선 첫 자리 구간에서 네, 지지 확인하고 보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비만 쪽에서는 펩트론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5조를 목전에 두고 움직이고 있고 동시에 인벤티지 랩은 잘 올라가다가 펩트론이 강세를 보이니까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서로 펩트론이 빠질 때 인벤티지 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소의 역학관계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